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째인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내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키예프 중심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오볼론스크에서 소총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총 소리와 폭발 소리가 들리고 보행자들이 몸을 피해 달아났으며 더 큰 폭발음은 시내 중심부까지 들렸을 것이라고 현장 기자의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러시아군이 키예프 외곽 코스트멜 공항으로 공수부대를 침투시켜 공항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에 200대 이상의 헬기가 투입됐고 공항 장악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 200명 이상이 사살됐으며 러시아군 손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후에 러시아군 전차의 진격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전쟁의 가장 힘든 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해외로부터 지원받은 대전차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수적 열세에도 4개 전선에서 키예프를 지키기 위해 진지를 사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남북 3면에서 키예프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사실상 항복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고위급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친서방 성향의 현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해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개전 선언에서도 이런 의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24일 새벽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로 탈군사화, 탈나치화를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돈바스 지역 주민 보호가 주요 목표라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와 탈나치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하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이 참전과 같은 군사 개입 대신 일제히 강력한 경제, 금융 제재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은행의 해외 금융 거래를 막고 반도체, 항공우주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대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응해 앞선 제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금융 제재는 한층 범위가 넓어져 국책은행인 VTB와 스베르방크, 카스프롬방크 등 90여 개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외환 거래의 80%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는 만큼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와 IT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출 통제도 가해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과 이들의 가족,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들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2차 제재에 대해 지금까지 세계 경제 규모 12위 국가인 러시아와 같이 큰 나라에 대해 이런 대규모 제재가 가해진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도 광범위한 금융 제재와 기술 수출 통제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테러 독자 제재는 아니지만 테러 수출 통제 등 국제사회의 테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233년 미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또 흑인으로는 세 번째로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올해 51살인 잭슨 판사는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고 브레이어 대법관 밑에서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발탁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4명은 한국 시각 25일 TV토론에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교체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내세워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논의가 소강 상태인 윤 후보와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이 후보를 향해서도 동시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양강 후보 모두에게 비판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정치개혁 이슈에 있어서는 개헌의 소극적인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전쟁은 정치인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해서 결국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 볼리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빗대 윤 후보의 외교 역량이 불안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겨냥해 너무 거칠고 난폭하다며 우리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있는데 사드를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의 선제 타격 능력 확보 공약에 대해서도 전쟁 개시 아니냐며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으니 좀 자제하고 처리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연결지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께서 안보관이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평화라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장동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가 먼저 이 후보는 김만배가 지칭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허위로 드러났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분에게 도움을 준 것도 이익을 본 것도 윤 후보라며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는 제가 몸통이면 제가 성남시장을 했나 경기지사를 했나 아니면 관용카드로 초밥을 먹었나라며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중에 왜 대장동 불법 대출은 기소 안 하고 봐줬나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에게 왜 커피를 줬나라며 윤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들어 저는 이게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